반갑습니다. 따라만 오면 영어가 쉬워지는 따라만 오세요 펀리딩의 도림파파 성경입니다. 오늘은 우리 새로운 책을 한번 시작해 볼 건데요. 오늘도 역시나 재밌는 책이니 저와 함께 책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준비되셨나요? 짜잔! 오늘 읽어볼 책은 The Elves and the Shoemaker, 신발장이와 요정들이라는 책을 읽어볼 거예요. 이 요정들이 어떤 역할을 할까요? 신발을 막 만들어주고 아니면 신발을 가져갈까요? 궁금합니다. 그리고 오늘의 Fun Reading Grammar에서는 관사더, 예전 강의에서 제가 관사어언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었는데 관사더에 대해서도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글을 읽어보기 전에 항상 그래왔던 것처럼 그림을 보면서 오늘 어떤 내용이 나올지 추측해보는 시간 함께 가져볼게요. 자, 이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일까요? 일단 그림으로 먼저 만나볼까요? 첫 번째 그림을 보니까 신발장이와 그 종업원이 한 명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이렇게 한 3명 정도가 지금 가게 속으로 들어와 있네요. 장사가 좀 되나 봐요. 그 다음 그림으로 넘어가 볼까요? 그 다음 그림은 열심히 이 신발장이가 열심히 뭔가를 잘라서 신발을 만드는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거기 보니까 그 옆에 아내분이 계시는 것 같고요. 마지막 그림으로 넘어가 보니까 뭔가 좀 이상합니다. 신발장이가 신발을 다 만들었나요? 그런데 아침에 뭔가 이렇게 일어나니까 뭔가 짠 돼 있는 그런 느낌이네요. 그런데 이 신발을 보고 이 신발장이 부부가 뭔가 막 놀라고 있어요.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우리 친구들은 어떻게 생각하였나요? Tips for Students. 우리 친구들에게 공유해보는 영어 학습 팁 한 가지. 오늘의 팁은 바로 글 속에서 문법을 이해하자라는 것입니다. 이게 어떤 것이냐면 우리 친구들이 문법 공부를 할 때는 이 규칙 위주, 원칙 위주로 공부를 하게 됩니다. 맞아요. 그것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결국은 우리가 마무리 지어야 될 것이 뭐냐면은 그 문법이 글 속에서 어떻게 구현이 되어 있는가, 어떻게 그 글이라든가 음성 속에서 문법이 활용이 되어 있는가, 이것을 꼭 확인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게 어떻게 쓰여 있는지 알게 되는 것이거든요. 제가 예시를 하나 들어드릴까요? 제가 티셔츠를 사러 갔어요. 티셔츠를 사러 갔는데 저는 평소에 엑스라지를 입으니까 엑스라지니까 이거 나한테 맞겠네 라고 하면 될 것 같지만 실제로 그 옷을 입어보기 전까지는 이 사이즈가 정말 내가 입고 있는 그 엑스라지가 맞는지 혹은 이게 잘 어울리는지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문법도 똑같습니다. 단순히 이 규칙만 알고서 그것을 글 속에서 써보지 않으면은 그게 정말 정말 나의 지식이 잘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 글 속에서 항상 문법이 어떻게 쓰여 있는지 그 적용하는 연습, 이게 이래서 이렇게 되었구나, 그것을 연습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 글을 바로 읽기 전에 우리 글 전체 내용을 들으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The Elves and the Shoemaker. Illustrated by Maxine Lee. Once upon a time, a shoemaker and his wife had the busiest shoe shop in town. Even the king himself had been known to visit from time to time. But the shoemaker's shoes went out of fashion and he grew poor. One evening, he only had enough leather left to make one more pair. "I'll sew this together in the morning," he said to his wife. "Once these shoes are made and sold, who knows what will happen to us?" And they went to bed. Next morning, the shoemaker was amazed to see a pair of shoes quite finished on his bench. He blinked in surprise and called for his wife. The shoes were so neatly made that the stitches could barely be seen.
The Elves and the Shoemaker, 신발장이와 요정들이라는 책을 오늘부터 한번 읽어볼 건데요. 이 책도 아주 재밌을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Once upon a time, 옛날 옛적에 a shoemaker and his wife, 신발장이, 신발을 만드시는 분이죠. 신발장이와 그리고 그의 아내는 had, 가지고 있었습니다. 무엇을 가지고 있었냐면 the busiest shoe shop in town, 그 마을에서 아이고 바빠, 아이고 바빠, 아이고 바빠, 가장 바쁜 신발 가게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은 여기서는 운영했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자, 그런데 여기에 지금 제가 the의 밑줄과 파란색을 쳐두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관사입니다. 제가 예전 강의에서 관사어랑 on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the는 한 번도 설명을 안 드렸죠. 뭐 살짝씩 있었는 경우도 있지만요. 그래서 오늘은 the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Fun Reading Grammar 바로 한번 만나볼까요? 관사 the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사라는 거 제가 한번 설명해 드린 적이 있죠. 관이라는 게 갓, 관자예요. 갓. 우리 조선시대 때 과거에 옛 선조들이 쓰던 그 갓이에요. 그러면 명사가 쓰는 갓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명사는 항상 갓을 쓰고 다녀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 선조들도 과거에 갓을 항상 밖에 나갈 때는 쓰고 다녔잖아요. 그래서 명사가 쓰고 다니는 모자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런데 그 중에서 on을 제외하고 오늘은 the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the라는 것은 명사의 범위를 제한하는 것입니다. 명사의 범위를 제한해 줍니다. 자, 요게 오늘 Tips for Students에서도 제가 살짝 말씀을 드렸었죠. 문법은 문맥 속에서 접해야 됩니다. 제가 이렇게만 말씀을 드리면 관사 the는 명사의 범위를 제한하는 거야 라고만 말씀을 드리면 그런갑다. 이게 와닿지 않아요. 이게 정말 내게 안 된 거죠. 그 문법이. 그런데 이거를 우리가 글 속에서 그리고 문장 속에서 접하다 보면 이게 이런 거구나. 이제 정말로 내 것이 된다니까요. 그래서 이 문법이라는 것은 글 속에서 접근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예문 한번 보도록 할까요? I bought a book. 나는 책을 한 권 샀어. 이 책이라는 것은 서점에서 팔고 있는 아무 책 하나가 되겠죠. 자, 그런데 the book was cheap. The book was cheap. 그 책은 저렴했어 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여기서 the book이라고 했잖아요. 아무 책이 아니라 바로 the라고 했는 것은 책이 정말 많지만, 이 세상에 책이 정말 많지만, 근데 여기서 the라고 했는 건 그 the book, 그 책의 범위가 아주 좁혀진 거예요. 뭘로 좁혀졌냐면 다른 사람이 샀는 게 아니라 어제 내가 읽었던 게 아니라 바로 내가 산 그 책, 바로 그 책을 의미하는 거죠. 명사의 범위가 쫙 좁혀진 것이에요. 그래서 the book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넘어가 볼까요? 자, 그 다음 the tallest building. 가장 높은 빌딩이잖아요. 그러면 이 가장 높은 빌딩, 최상급 앞에는 the를 항상 붙인단 말이에요. 이걸 붙이는 이유는 뭐냐 하면 최상급은 이 글을, 이 단어를 접하는 사람, 이 단어를 접하는 사람에게 이 빌딩이, 이 A라는 빌딩이 세상에서 제일 높은 빌딩입니다 라고 말을 해주지 않아도 이미 세상에서 제일 높은 빌딩은 A야 라는 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일 높기 때문에, 그것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 명사의 범위가 이미 좁혀져 있어요. 왜? 제일 높다라는 그 특징 때문에 제일 높은 것은 그 A라는 빌딩이야 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태양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지구 밖에 태양이 많이 있다면 a sun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 중에서 아무거나 하나. 그렇지만 우리가 the sun이라고 할 수 있는 거는 여기 계시는 PD님이나 이탈리아에 사는 사람이나 미국에 있는 사람이나 누구나 다 우리가 sun이라고 하면 다 동일하게 떠올리는 그 태양을 가리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미 sun이라는 게 범위가 아주 좁혀져 있는 거죠. 하나밖에 없으니까요. 모두 다 알고 있는 그것이니까요. 그래서 앞에 the를 붙여주는 것이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 글 속에서도 한번 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Once upon a time, a shoemaker and his wife had the busiest shoe shop in town. 그 마을에서 가장 바쁜 신발 가게를 운영했습니다. 자, 그러면 그 마을에 있는 사람은 가장 바쁜 신발 가게가 여러 개 있다고 생각할까요? 아니죠. 이 글을 읽는 사람 및 그 마을에 살고, 동화 속이지만 그 마을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이 아내랑 그 다음에 신발장이가 운영하는 이 가게가 가장 바빠. 그래서 가장 바쁜 신발 가게라고 하면 그것밖에 없기 때문에 이렇게 the, 최상급 앞에는 the를 붙여주는 것이랍니다. 자, 이제 확실히 아시겠죠? 그래서 이 문법을 규칙도 알아야 되지만 이 글 속에서 접하는 거 정말 중요합니다.
넘어가도록 할게요. Even the king himself, 그 왕 자신도 had been known to visit from time to time. 때때로, from time to time, 이따금씩 때때로 방문한다고 알려져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제가 한 번 더 연습하려고 밑줄을 쳐보았어요. 왕이라고 하면은 이 나라, 지금 여기 이 동화 속에 있는 이 나라에는 왕이 한 명이겠죠. 그러면 그 나라 사람들에게 물어보면은 여러 명의 왕이 있는 게 아니라 왕은 딱 한 명밖에 없죠. 모두 다 동일하게 왕이라고 하면 이 A라는 왕을 떠올릴 거란 말이죠. 그래서 명사의 범위를 아무 왕이 아닌 그 왕이기 때문에 the king이라고 명사의 범위를 좁혀주는 것이랍니다. 계속 할게요. But the shoemaker's shoes went out of fashion and he grew poor. 자, 그런데 어떻게 됐냐면 그 신발장이의 신발들이 went out of fashion. fashion이라고 하면 유행입니다. 유행을 out of 벗어나 버렸어요. 아하, 이제 좀 뭔가 구식이 되어 버렸다는 거겠죠. 그러면 잘 안 팔리니까. And he grew poor. 그래서 좀 가난해졌어요. One evening, 어느 날 저녁, he only had enough leather. leather이라고 하면 가죽입니다. 어느 날 저녁에 그는 단지 충분한 가죽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그 가죽이 남아 있었어요. To make one more pair. 한 켤레를 딱 더 만들 정도의 가죽만 딱 남아 있었습니다. 딱 그것만큼만 가지고 있었어요. 아이고, 이제 어떻게 먹고 삽니까? 이 부부가요. 자, 그러면 다음 이야기는 조금 이따가 만나보고요. 여기까지 일단 음원을 한번 들어보고 그 다음 또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Once upon a time, a shoemaker and his wife had the busiest shoe shop in town. Even the king himself had been known to visit from time to time. But the shoemaker's shoes went out of fashion and he grew poor. One evening, he only had enough leather left to make one more pair. 자, 이 신발장이 부부가 이제 앞으로 삶을 어떻게 살아갈까요? 이 신발이 좀 잘 만들어져서 많이 팔리면 좋을 텐데요. 계속 한번 볼까요? I'll sew this together in the morning. 아침에 이 잘라놓은 가죽들을 함께 이어 붙이는 거죠. 아, 이걸 이어 붙여서 바느질을 해야겠어. He said to his wife. 그가 그의 아내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바느질을 하다라고 이미 말씀을 드렸죠. 지금 여기에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거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새우 아니고요. sew 아니고요. 발음은 sew입니다. sew. EW라서 뭔가 이유 그래서 sew나 뭐 새우 이렇게 읽을 것 같지만 정식 발음은 sew입니다. 많이들 실수합니다. 자, 그런데 이 의미는 바느질을 하다 이고요. 그런데 지금 여기 보면은 비교라고 해서 제가 한 개 적어두었죠. sew라고 하면은 씨뿌리다입니다. 이 SEW와 SOW 둘 다 발음이 똑같습니다. sew. 그래서 사실 이 두 가지의 의미를 구분하려면 스펠링으로도 구분할 수 있지만 만약에 그게 듣는 상황이라면 이 문맥 속에서 구분하면 되겠죠. 바느질하는 건 뭔가 이어붙이고 뭐 천이나 가죽이나 이런 게 나올 것이고요. sow, 씨 뿌리다의 sow는 아마 뭐 농사일을 하거나 아니면 식물을 심거나 할 때 그럴 때 할 수 있게 되겠죠. 쓸 수 있게 되겠죠. 자, 그러면 이 구분하는 두 가지 방법, 한 가지 아주 기똥찬 방법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집중해서 보지 않으셔도 됩니다. 어차피 다 기억에 날 거니까요. 자, sew, 바느질하다는 그 이죠. 이가 뭔가 두 개를 중간에 가로지르는 막대가 있죠. 이 사이에. 그래서 그게 뭔가 바늘이나 실을 의미하는 뭔가 두 부분을 하나로 이어주는 그런 느낌이 나죠. 그래서 바느질하다는 중간에 이고요. 그 다음에 씨 뿌리다는 뭐냐면 오잖아요. 오가 뭐처럼 생겼습니까? 맞아요. 씨처럼 생겼잖아요. 그래서 씨 뿌리다입니다. 이제 안 까먹겠죠? 계속 이어나가 보도록 할게요. Once these shoes are made and sold, 이 신발들이 만들어지고 팔리고 나면 Who knows what will happen to us? 누가 아느냐? What will happen to us?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지 누가 알아? And they went to bed. 그리고 나서 그 부부는 침대 잠자러 갔습니다. Next morning, 그 다음날 아침에 the shoemaker was amazed. 그 신발 장인은 깜짝 놀랐습니다. To see a pair of shoes quite finished on his bench. 그의 의자 위에 있는 신발 한 켤레를 보고 나서 깜짝 놀랐습니다. 근데 그 신발들이 어떻게 돼 있었냐면 quite finished. 완전히 잘 만들어져 있었어요. 완전히 그냥 완성이 돼 있었던 거죠. 이거 내일 아침에 바느질 하려고 분명히 가죽을 잘라 놓기만 했는데 아직 신발을 바느질을 안 했는데 이게 싹 다 만들어져 있어서 깜짝 놀란 것이죠. He blinked. 이렇게 깜빡깜빡. blink라고 하면은
눈을 이렇게 깜빡깜빡 이런 거예요. 그는 in surprise, 놀라서 눈을 깜빡깜빡거렸고요. and called for his wife. 당신 여기 좀 와보세요. 이상한 일이 있어요. 이렇게 와이프를 부른 거죠. 그 다음은요. The shoes were so neatly made. 그 신발들이 너무나 깔끔하게 혹은 솜씨있게 만들어져 있어서 that the stitches could barely be seen. stitches 하면 그 바느질 했는 그 박음질 되어 있는 그 부분들, 바느질해 있는 그 부분들을 의미합니다. 그 바느질해 있는 그 부분들이 could barely라고 하면은 거의 뭐뭐 아니게, 그러면 거의 뭐뭐 아니게 보였다. 거의 안 보였다가 되겠죠. 그러니까 바느질을 좀 어설프게 잘 못했으면은 이게 틈도 좀 벌어지고 바느질 돼 있는 그 한 땀 한 땀이 막 눈에 탁 들어올 텐데 이거 너무나 솜씨있게 잘 만들어져 있어서 박음질 돼 있는 부분, 바느질이 돼 있는 부분이 거의 안 보였다는 거예요. 그만큼 잘 만들었다는 거겠죠. 와, 이거 누가 만들었을까요? 궁금하네요. 그 정답은 다음 강의에서 공개하도록 하고요. 그러면 여기까지 음원 한번 들어보고 그 다음 단어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I'll sew this together in the morning, he said to his wife. Once these shoes are made and sold, who knows what will happen to us? And they went to bed. Next morning, the shoemaker was amazed to see a pair of shoes quite finished on his bench. He blinked in surprise and called for his wife. The shoes were so neatly made that the stitches could barely be seen. 자, 오늘도 한번 짚어봐야 될 단어를 단어와 의미 그리고 예문까지 한번 모아서 복습하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Leather. Leather. One evening, he only had enough leather left to make one more pair. So, I'll sew this together in the morning, he said to his wife. Blink. Blink. He blinked in surprise and called for his wife. Barely. Barely. I'm so stuffed that I can barely move. Neatly. Neatly. The shoes were so neatly made that the stitches could barely be seen. Tips for parents and teachers. 학부모님들께 그리고 학교 현장에 계시는 선생님들께 영어 지도 팁 한 가지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팁은 바로 문맥 속에서 문법을 이해하는 것이 필수적이다라는 것이에요. 중학생이 되면은 문법을 학교에서 본격적으로 많이 배우기 시작합니다. 많이 배워야 됩니다. 그래야지 영어를 조금 더 정확하게 쓰고 조금 더 유창하게 쓸 수 있겠죠. 그러나 우리가 현장에서 제가 학교에서 학생들을 많이 보면 문법 규칙만 외워서 그 예문 하나만 딱 적용해보는 거기까지 하고 끝내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하지만 이 문법이라는 것은 언어라는 아주 큰 덩어리의 한 부분일 뿐입니다. 물론 그 체계를 잡고 있는 게 문법 맞죠. 하지만 문법을 배웠다면 결국은 할 수 있어야 되는 게 그 문법이 그래서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 어떤 식으로 펼쳐져 있고 어떻게 활용이 되고 있는지 그거를 글 속에서 느껴봐야 됩니다. 그래야지 그게 정말 진정으로 나의 것, 학생의 것, 우리 친구들의 것이 되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제가 오늘 강의에서 살짝 설명드린 것처럼 이 문법이라는 것은 글 속에서 이게 이래서 이렇구나, 이걸 한번 좀 생각하고 짚어주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라는 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쉽지만 이렇게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강의를 놓치신 분들이 계신다면 EBSE 앱 혹은 www.ebse.co.kr에서 다시 보기 하실 수 있으니 많은 이용 부탁드리겠습니다. 따라만 오세요. 영어가 쉬워집니다. 오늘도 효림파파였습니다. 바이바이.